자, 직무능력검사라고 해서 NCS란 말 아시죠? 지금 한전이라든지 뭐죠? CPS, CDN, 뭐 있죠? 한전에 여기 지금 혁신도시에 들어와 있는 한전 계열회사도 많이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근데 공기업에서는 대부분이 NCS를 봅니다. 우리 딸이 봐봐서 압니다. NCS를 보는데 엄마 나 NCS가 뭔지 몰라 그러더라고요.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 그래서 엄마가 NCS를 얼마나 무엇을 알겠냐. 책을 한번 사고 와서 보자 그랬더니 책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소연아 NCS를 엄마도 잘 모르고 너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게 학원이 있는가 한번 봐봐라. 그랬더니 그 NCS 학원이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강남에 하나 새로 개설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한 달 보냈습니다. 그래서 NCS가 뭔지 한번 너가 학원을 다녀봐가지고 이것이 뭔가를 너가 터득해 갖고 와라. 그리고 만약의 경우 공부 인터넷으로 할 수도 있으면 인터넷으로 해라. 근데 일단 뭔지 모르니까 NCS를 학원을 한번 다녀봐라. 그래갖고 제가 한 달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NCS가 겁나게 어렵더라고요. 나 깜짝 놀랐어요. 차라리 전공식 공부를 했으면 했지 이 공부는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전반적인 종합적인 능력을 요합니다. 그래서 NCS가 굉장히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또 뭐냐 공기업마다 다 NCS가 달라요. 어떻게 나오는가, 어떻게 문과생은 어떻게 나오고 이과생이 어떻게 나오는가 또 공사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애도 지금 혁신도시 쪽을 그때 생각했기 때문에 NCS를 죽어라고 공부를 했는데 정말 지가 공부하다가 우리 가족 단톡에 넣습니다. 한번 알아맞혀 보라고. 근데 진짜 긴가민가 이것이 무엇인가 할 정도로 어려운 문제도 있더라고요. 국어 문제 같은 경우는 너무 어렵더라고요. 종합 능력을 테스트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실은 쉬운 것을 안 틀리면 되잖아요. 어려운 것은 일단 뭐 우리 딸만 모르겠어요. 다 모르지. 그래서 내 생각은 그래요. 너가 모를 정도면 다른 사람도 모를 수 있어. 그러니까 그거는 찍자라고 생각하고 일단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네가 풀 수 있는 것부터 한번 천천히 풀어봐. 네, 그랬거든요. 근데 NCS 통과는 해, 우리 딸은. NCS는 꼴등이든 어찌든 통과를 하는데, NCS 말고 AT 같은 경우는 논술 시험도 있잖아요. 논술 시험에서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논술 시험 보는 거는 이제 빼. 왜냐면 거기까지 준비를 우리가 못하니까 빼 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NCC라는 것은 뭐냐, 내셔널 컴피턴시 스탠다드, 그러니까 국가 능력 표준이란 뜻이에요. 적격성에 맞는 표준. 너가 이 공사에 들어와서 수능하고 똑같아요. 수능은 너가 그 대학에 들어와서 공부를 해낼 수 있겠는가? 너 그거를 테스트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공사 들어와서 이걸 해낼 수 있겠는가를 보는 거다. 근데 다행히 우리 딸은 영문과를 나왔기 때문에 전공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법대생이라든지 행정학이라든지 경영학과생들은 자기 전공을 보는 데가 있잖아요. 근데 전공을 안 보는 데가 있어요. 공사 중에. 그래서 우리 딸 같은 경우는 영문과생이라 안 보는 데를 시험을 봐야 되잖아. 전공 공부를 하면 다시 행정학을 공부해야 되고 다시 경영학을 공부하든 뭘 하나 선택을 해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전공을 안 봐. 우리 딸은 문과생이니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안 본 데가 있어요. 그러면 NCS만 들고 파면 되잖아. 그래서 너 NCS만 들고 파. 근데 막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 뭐 성적이 우수하게 들어가고 그러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일단 공부한다는 자체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목표를 정하면 무슨 시험을 보는가 몇 개를 추리라겠지요. 내 공부가 이 공부 NCS를 했다면 NCS를 보는 데가 어디며 또 전공을 본가 안 본가를 봐가지고 이렇게 해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각자 자기가 원하는 데를 찾아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NCS만 보더라도 이것만 보면 통과한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이제 정규직은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그걸 뭐라 하던데 계약직인데 그 계속 연계되는 계약직, 그러니까 안 잘리는 계약직이 있어요. 그걸 뭐라 하던데 그런데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그건 NCS만 보면 돼요. 근데 월급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뭐 공사도 LH공사, 한전 마찬가지로 다 요즘 그 직원들을 많이 뽑습니다. 왜냐하면 정규직은 정규직대로 조금만 뽑고 기능직이라고 말한가요? 그걸 뭐라 하죠? 아무튼 그런 직원들을 많이 뽑아요. NCS만 보면 통과할 수 있는데, 면접하고 NCS만. 그래서 그런 데 들어가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NCS만 준비를 해도 들어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사, 대기업에서 주로 보고 있는 시험이다. 자, 책에 한번 나와 있는 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기업들이 신입사원을 채용하는데 면접과 함께 중요한 채용 요소로 여기고 있는 것이 직무능력 검사이다. 신입사원의 직무능력뿐만 아니라 조직의 융합과 대인관계 능력 등 인성 능력을 중요한 능력으로 보고 필기시험 대신 직무능력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그러니까 직무능력 검사가 뭐예요? NCS잖아요. 핵심 인재가 기업의 승패를 좌우하기 때문에 직무능력에 맞는 인재를 선발하여 적재적소의 인재를 활용하는 것은 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직자의 입장에서는 기업마다 직무능력 검사가 다르기 때문에 검사를 위한 준비가 쉽지만은 않다. 직무능력 검사를 입사시험으로 여기기보다는 기업이 원하는 인성과 적성이 구직자 자신에게 적절한 것인가를 평가해보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자신의 직무능력과 부합하는 인재상을 원하는 기업에 지원하는 것이 현명한 태도일 것이다. 그래서 NCS라는 것도 다양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 어디를 갈 것인가에 봐서 이미 책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서점을 가보니까. 그래서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적재적소란 말이 나오니까 이순신 장군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나라에 이순신 장군이 없었더라면 일본에게 우리가 1910년에 나라를 망했잖아요. 멸망했잖아요. 나라가 없어졌는데 이미 나라가 1910년에 36년 동안 망해갖고 있었는데 이미 임진왜란 때 이미 우리나라가 그때 일본한테 먹혀버렸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순신 장군은 우리나라를 지켜낸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위대한 위인으로 남고 있지요. 근데 그 사람이 왜 위인이 됐을까? 이제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논문을 쓰신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논문 쓴 것 중에서 이제 복합적인 거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내가 논문을 썼는데 이순신 장군이 훌륭한 점이 하나 있는데 물론 나쁜 점도 있다. 왜냐하면 사실은 호남이 일본을 다 물리쳤는데 너무 이순신이 그것을 다 이순신 장군이 한 것처럼 이렇게 여긴다. 이건 조금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순신 장군은 어떤 인재를 썼을 때 자, 사람을 기용을 할 때 적재적소에 잘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순신 장군의 위대함이라고 말을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도 마찬가지잖아요. 적재적소에 내가 잘 들어가는 것도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야 내가 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순신의 장군이 리더십이 굉장히 훌륭했다면 나 또한 잘 들어가야 나의 어떤 실력 발휘를 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직업 선택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적성에 맞고 네가 거기서 역량을 발휘하나?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야 나 삶도 보람도 느끼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적재적소에 내가 잘 들어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검사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자, 검사의 효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성검사와 직무능력검사는 직무와 관련된 지식과 직무 수행에 적합한 성격, 직업적 흥미도, 사회적 가치관 등 개인에게 내재된 여러 가지 특성과 능력을 분석함으로써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 역할을 한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문제 능력, 해결 능력을 확인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살아가면서 그런 것 같아요. 살면서 왜
문제가 없겠어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가 능력이 있는가? 문제를 해결하고 풀어나가야죠. 이런 능력을 확인한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부싸움도 할 수 있고 어떤 어려움도 닥칠 수 있고 그런데 그것을 하나하나 해결할 수 있는 나에게 능력이 있는가? 이것도 나한테 중요한 것 같아요. 기업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 같은 데서는 예를 들어서 그냥 간단한 이야기를 하자면 백화점에서 어떤 물건을 팔았는데 소비자하고 어떤 갈등이 있어. 근데 그걸 중재 역할을 누가 하느냐? 또 그런 것들을 또 어떻게 현명하게 잘 대처를 하느냐? 이것도 문제 해결 능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 NCS를 보낸 이유 중에 하나가 문제 해결 능력이 그 사람이 있는가, 종합적인 능력이 있는가 이런 걸 보는 겁니다. 물론 또 구직자 입장에서는 지원 분야에서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NCS를 보는 이유는 나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다. 자, 평가 항목을 보겠습니다. NCS 평가 항목을 보니까 자, 책에 좀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평가 항목에는 언어 능력을 측정하고요. 정확한 단어 선택과 문장의 이해 측정을 하고요. 공간 지각 측정도 있습니다. 입체적 공간 관계 분석 능력을 측정한다. 저 같은 거는 공간 인지가 좀 부족해요. 그래서 운전도 제대로 못 하거든요. 가는 데만 갈 수 있고 새로운 길은 못 가고 제 이런 공간 지능이 조금 약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NCS 볼 때 공간 지능에서는 점수가 안 나올 거 아닙니까? 계산력 측정, 정확하고 바른 계산 능력을 한가 또는 척도 해동력 측정, 척도라든지 그래프라든지 차트 등을 신속 정확하게 읽는 능력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공 능력 측정, 운동 감각의 정확, 신속성 능력 측정한다. 그러니까 NCS가 별걸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각 능력 측정, 복잡한 자료나 항목들의 분류 및 상징 기초를 학습, 암기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각 능력 또한 요한다는 겁니다. 사무직 지각 능력을 또 측정하기도 합니다. 문자나 기호의 신속성, 정확성, 식별 능력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 지각 능력도 측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형태 지각 능력 측정, 실물 도해, 그림, 차트, 도표 등을 이해하는 능력을 말하는데 그걸 이해하는 능력도 있는데 빠르고 비교, 판별 능력이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비교할 줄도 아는가 이런 능력들을 요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NCS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쉽지만은 않다. 그러나 누구든지 다 어려워. 이제 어려운 문제는 다 어렵죠. 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근데 우리가 쉬운 부분만도 잘 맞으면 되잖아. 그것만 열심히 해가지고. 그 다음 문제는 어때요? 어려운 문제는 너나 나나 찍는 거잖아요. 물론 그 중에 아주 똑똑한 놈들은 어때요? 그것도 이해해보죠. 뭐 공간지능 있는 애들이 있잖아요. 수학 계산 능력이 특출한 애들 있잖아요. 그 분야에서는 지가 맞을 수 있잖아요. 그건 나는 사무지각 능력이 나한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 거의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더 많이 열심히 해봤냐, 많이 그 문제를 풀어봤냐, 또는 누가 더 운이 좋게 체크를 잘했느냐 이것도 좌우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딸이 NCS를 여러 번 본 결과 그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안 봐봤기 때문에 그걸 모르죠. 근데 우리 딸이 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이건 진짜 운이다. 정말 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딸한테 그렇습니다. 네가 공부를 안 해놓고 운이다 그럼 되겠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 둘째 딸은 이미 이제 취업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도 대덕 연구단지에서 근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강주로 오고 싶어서 지금 강주 지금도 시험 봐요. 공부도 하지 않으면서. 그래서 NCS는 계속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얘 성향은 엄마하고 살고 싶은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강주로 오고 싶어서 NCS를 보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NCS를 준비를 하시라는 겁니다. 근데 반드시 준비를 좀 해야 된다는 거. 우리 딸처럼 운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공부를 아예 손을 놔버렸기 때문에 그야말로 운으로 그냥 그 요행을 바라잖아, 우리 딸은. 자, 사례 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무 능력 검사는 지원자의 지능을 파악하는 검사가 아니다.
지원자가 희망 직무 분야에 얼마나 잘 적응할 수 있고 필요한 직무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지원자는 지원회사의 직무 능력 검사 유형을 잘 파악하여 준비해야 된다. 주요 대기업의 직무 능력 검사 유형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자, 삼성. 자, 삼성 같은 데는 SSAT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문항이 3시간 동안 30분을 봐야 되는데 이게 300여 개의 문항이라고 합니다. 그 홈페이지 문제 유형이 지금 공개가 되고 있고요. LG도 마찬가지로 RPST라고 합니다. 이 시간에 비해 문항수가 많아서 문제를 빨리 푸는 것이 중요하고 SK는 인성검사, 사교성, 대인관계, 사회적 성숙도, 성취 능력 345문항이나 됩니다. 50분 동안 풀고요. 또 적성검사로 나눠져 갖고 있습니다. 어휘력, 수리력, 판단력, 추리력, 분석력, 응용력 150문항, 90분을 봅니다. 엄청나게 보죠. 이건 내 생각엔 집중력을 요하는 것 같아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얼마나 더 갖고 있는가를 보는 것 같아요. 두산 같은 경우는 인문계열은 언어 능력하고 수리 능력하고 한자 능력까지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가 맞는가. 이공계는 도식적 사고 능력, 오류 판단 능력, 기계 이해 능력, 한자 능력 평가를 본다고 합니다. 두산이 한자 능력을 보네요. CJ. 자, 요즘 CJ가 많이 나가더라고요. BGI 테스트라고 합니다. 자, 비즈니스 상황에서 가치 판단 및 인지 능력 평가라고 말을 하고요. 창의, 도전, 정직, 팀워크, 존중, 고객 등 6가지 가치를 사지선다형으로 본다고 합니다. 코롱은 인성검사, 개인의 성격 특성 파악을 하고요. 적성검사에서는 착상력, 귀납 추리력 문장, 이해력, 언어 추리력, 수리력, 기계 이해 측정, 코롱에서는 이런 것들을 본다고 합니다. 포스코. 우리가 포스코도 굉장히 좋은 회사잖아요. P8라고 하는데 업무 능력 처리 능력 검사 플러스 정보 처리 능력 검사를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어 능력, 수리력, 추리력, 공간 지각 능력, 사회 상식 문제, 업무 처리 능력을 본다고 합니다. 쌍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력, 직장인으로서의 쌍용인, 사회생활, 능력 이런 것들을 보고요. 사회인으로서의 쌍용인 이런 것들을 본다고 합니다. 국제화 능력, 국제인으로서의 쌍용인. 그러니까 업무력하고 사회생활 능력하고 국제화 능력 이 3가지를 보는데 4대 3대 3대 비율을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이런 대기업들은 공개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본다 했으니까 네가 준비를 해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제 다른 회사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겠지요. 이거는 대기업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는 강주 혁신도시에 있는 한전을 뚫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올해가 18%까지 그 지역 학생들을 모집하잖아요. 근데 이제 다음부터는 30%까지 뽑으니까 점점 늘어나서 3%씩 늘어나서 21%, 이제 올해는 21%를 뽑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3% 늘어나니까 26%, 29% 이런 식으로 뽑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역 인재들을 뽑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갈 수 있는 데는 한전을 더 해보면 좋겠죠. 특히 전기과 학생들은 한전이라든지 뭐 KDN이라든지 CPS라든지 또 많잖아요. 뭐 어디죠? 우리 또 들어온 데가 어디예요? 농어촌공사 이런 데를 한번 여러분들이 뚫어봐야 되겠죠. 자, 준비사항으로는 첫째로 여기서 학교에서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정보 수집을 강조를 합니다. 지원회사의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직무 적성검사의 유형과 내용을 사전에 파악하여 준비하도록 하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모든 공기업을 전부 거기서 가산점이 있고 뭘 어떻게 뽑는가를 전부 저는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딸한테 줬어요. 여기서 네가 분리해라. 네가 갈 수 있는 데를 몇 군데 분리해라.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전부 뽑아와가지고 여기는 한전, 여기는 LH, 여기는 농어촌공사, 여기는 뭐 해가지고 전부 뽑았는데 여기는 전공시험을 보니까 이건 너는 안 돼. 이걸 계속해서 네가 원하는 몇 개를 표준해서 너가 공부를 해라. 해가지고 얘기하고 같이 했던 것이 생각납니다. 벌써 2년 전 이야기입니다. 벌써 이런 같이 했던 것이 저는 한 3년 전에 그걸 미리 애기한테 제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어디를 갈 것인가를 한번 뽑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해년마다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또 해년마다 뽑아봐야 됩니다. 뭐가 달라졌는가? 어떤 것을 받으면 가산점을 받겠는가? 그래서 제가 커마를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문과생들은 커마를 받아야 가산점이 있잖아요. 또 그 토익 말고 그 회화 보는 거, 영어 회화 보는 거, 그것도 가산점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뭐 가산점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저는 이제 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고요. 이제 우리 아들 때문에 제가 해야 되는데, 이제 아들은 제가 안 하려고 생각해요. 지금 누나가 더 이제 한번 해봤으니까 지금 누나하고 같이 둘이 이야기를 한번 해봐라.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이제 너희들 못하겠다. 왜냐면 나는 굉장히 푸시하는 스타일인데 안 따라오면 내가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래서 나는 못하겠다. 너하고 누나하고 의논해서 네가 갈 길을 찾아라.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정보를 수집하고 예비 시험을 한번 봐보도록 하고요. 시간 배분을 해야 된다. 문항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얼른 푸는 연습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직무 적성 검사를 치른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공통적으로 시간 부족을 애로사항으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항수를 확인하고 시험 시간을 계산한 후에 시간 안배를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비시험도 봐보고 시간 배분도 해보고 일관성 있게 인성검사의 경우에는 솔직한 태도가 중요하다. 나 좋게 보여야지 하고 좋게만 막 해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일관성 있게 솔직한 태도가 중요하다.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도덕적인 답변을 고르기보다는 일관성 있는 솔직한 답변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펙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스펙 이야기를 하잖아요. 스펙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펙은 원래 제품의 사양이라는 뜻으로 쓰였다. 사양이란 말 알죠? 컴퓨터를 보면은 어떤 사양이야. 지금 그 사양은 없어졌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가령 컴퓨터를 새로 샀을 때 그 컴퓨터의 CPU나 메모리 등이 얼마만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할 때 그 사양이라는 말을 썼다. 그러던 것이 스펙이라는 준말로 쓰이면서 의미도 바뀌어 취업 또는 진학을 준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이게 성능, 너가 얼마나 뭔가를 갖고 있느냐를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낱말로 쓰이게 됐다. 그래서 우리말로 대체하기가 어려운 말이에요. 스펙이란 말은 너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용량, 성량, 성능 이런 것들이 무엇이냐 이런 말로 쓰이게 됐다는 겁니다. 보통 출신 학교, 학점, 토익 점수, 자격증 소지 여부, 해외 연수, 유무, 인턴, 경험 유무 등이 스펙의 구체적인 내용이다. 특히 어학 자격증, 공모전, 봉사, 인턴을 스펙 5종 세트라고 부른다. 근데 요즘은 이제 어학연수는 이미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사라졌으니까 네 스스로 공부를 해라. 그래서 자격증은 반드시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공모전 있으면 좋겠지만 공모전이 없다면 또 요즘 인턴을 많이 하잖아요. 인턴도 들어가기가 요즘 힘들잖아. 좋은데 공기업 같은 데 들어가려면 힘들잖아요. 근데 제 생각은 이제 우리 딸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우리 딸은 반학기 휴학을 하고 인턴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 반학기까지 할 필요 없이 겨울방학 때 2달 동안 모집한 데가 있다. 근데 그런 데를 들어가면 좋다. 그래서 그런데 뽑은지도 모르고 어떻게 우리가 알겠니? 그러니까 무조건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네가 좀 봐봐라.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알기가 힘들지. 그런다고 해도 또 들어가기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자, 방학 동안에 그 공기업 같은데 인턴을 들어가면 좋겠죠. 근데 그걸 뽑는가 안 뽑는가는 모르는데, 근데 그 행정기관에서는 뽑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 들어가면 좋겠지요.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대학만 졸업하면 취업하는 데 큰 지장이 없었는데 IMF 위기를 거치고 대학 졸업자 수가 늘어나면서 스펙을 쌓는 것이 남들과 차별되는 점을 보여주려는 의도인데 그 스펙의 내용이 남들과 똑같다면 의미가 없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과 다른 진정성 있는 스토리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중요하겠죠. 네, 이제 제 생각은 우리 딸이 들어가고 보니까 우리 딸 때는 벌써 이제 들어간 지가 꽤 됐는데 NCS가 제일 중요했어요. 우리 딸은. NCS를 무조건 통과를 해야 되니까. 근데 또 지금은 서류 전형도 중요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딸 같은 경우는 지금도 강조 막
원서를 써보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서류 전형을 반드시 합격을 해야 돼. 서류 전형, 엄마 서류 전형도 힘들어요, 요즘은. 그래서 서류 전형은 제가 말했잖아요. 영어 점수, 우리 딸이 말하는 영어 점수, 또 하나는 영어 토익이 말하는 것이죠. 토익 점수 하나, 또 NCS 하나, 또 하나, 아니, NCS는 이제 시험 봐야 되니까, 서류 전형에서는 빠집니다. 그러니까 영어 점수, 한국사 점수, 커말 점수, 이 세 개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공사를 보려면은. 근데 지금 그거는 이미 얘가 지금 학교 다닐 때 따왔기 때문에 그걸로 지금 계속 넣어보는 거예요, 얘기가. 근데 물론 인턴도 다 했는데 인턴이 된 지가 이제 오래돼가지고 그걸 못 써먹더만요. 2년밖에 못 써먹더만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사라져 버렸어. 인턴 했던 것은. 그래서 영어 점수도 이제 벌써 2년이 돼가니까 한번 시험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를 좀 해서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2년밖에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사하고 커말은 오래돼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회사마다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딸 것이 먼저 따놔도 기간이 괜찮은 것들, 이것은 먼저 따고, 토익 점수는 토익 본 뒤로 2년밖에 써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대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이상은 따야 되잖아요. 그래야 2년 이상 써먹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알아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하고 지금 준비를 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교과서 위주로 제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교과서 위주로 수업을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직업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자, 과제를 내주겠습니다. 13차식 과제인데요. 오늘 강의 중에 설명드렸던 MBTI 검사 있잖아요. 그 MBTI 검사를 한번 해보셔가지고 내 유형이 무엇인가 한번 써서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유형에 대해서 장단점을 한번 써주시면 좋겠지요. 그래서 장단점을 한번 써봐가지고 장점이 내가 이런 장점이 있구나. 제가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MBTI를 검사하는 이유는 나를 이해하고 타인을 이해한 겁니다. 그래서 시험은 다시 말합니다. 시험 날짜는 12월 15일 오전 10시입니다. 보통 10시에서 10시 50분까지 50분 이전에 바로 숙제를 내셔야 합니다. 아니, 숙제가 아니고 시험을 내셔야 됩니다. 동시에 만약에 50분이 넘으면 감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0시 일어나셔가지고 얼른 시험 보고 바로 입력해서 넣어놓으셔야 됩니다. 제가 강조합니다. 나 시험 날짜 언제 했는지 몰라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4차 시에는 제가 여러분들 힌트를 좀 주겠습니다.